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에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하산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161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원자력 발전소의 그 계측기 부문의 강소기업 주식회사 우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우진에 다시 주목한 이유는 5월 1일자 한국경제신문을 딱 봤더니요. G20 석탄발전 퇴출 합류할 듯 원전 부흥기 온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G7 2035년까지 석탄발전 중단, 원전 확대에 답 없다는 그 5월 1일자 한국경제 사설도 저의 눈길을 확 끌었습니다. 결국 원전으로 의존도가 더욱더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원전의 그 핵심 부품인 계측기를 부분의 강소기업 우진이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얘를 골라봤습니다. 그럼 기대감을 갖고 저와 함께 우진, 주식회사 우진 탐험을 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우진을 선정해서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은 1번, 원전은 전기 먹는 하마인 인공지능 시대 필수 에너지원이라는 생각이 저희 머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탈탄소화를 위해서 G7 국가가 2035년까지 석탄 발전을 완전 중단하기로 이렇게 최근에 그 이탈리아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G7 국가의 석탄 발전 퇴출 목표 시기를 보면은 영국은 2024년, 금년이네요. 그리고 프랑스는 2027년,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2028년, 독일, 캐나다는 2030년, 미국은 2035년, 미국, 일본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석탄 발전이 중단이 되면 결국은 그 석탄을 대체하는 발전은 원자력 발전소밖에 없을 거다. 물론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그런 대체 에너지도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저렴한 원전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원전 부흥기가 다시 오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굉장히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30년 만에 원전 2기를 신규로 짓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또 굉장히 저의 눈길을 끌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도 석탄 발전 중단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2년 기준 석탄 발전소가 58기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전기 중에 39.7%, 약 40%를 석탄 발전에 의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이 아직도 굉장히 비중이 큰데 이거를 빠르게 원자력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죠. 이제 원전이 왜 원전하냐면 원전의 경쟁력을 보면 2020년 기준인데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 개수가 굉장히 작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1kWh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게 원전은 10g 밖에 안 돼요. 그런데 태양광은 5배인 54g이 되고, LNG, 이제 천연가스죠. 이건 549g. 이건 물려 50배네요. 그리고 석유는 782g. 그리고 석탄은 991g. 그러니까 석탄은 거의 99배네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원전은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킬로와트 시당 그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단가가 원자력은 1kW 시당 54원 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유연탄, 이것도 석탄의 일종이죠. 83원. 그리고 무연탄은 118원. LNG는 126원. 신재생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264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저렴하고 또 환경 오염도 가장 덜 시키는 게 원전이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거는 그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전은 제일 그 면적이 발전소 건설 면적이 제일 적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원전밖에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필수 부품인 그 계측기를 공급하는 우진이라는 회사의 그 주가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022년 국가별 석탄 소비 비율 보면은 나오죠. 중국은 53.12%, 발전을 위한 석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인도는 12.73%, 미국은 5.16%, 러시아는 2.91%, 인도네시아 2.21%, 일본 2.07%, 독일 1.96%, 기타 19.84%. 우리나라는 굉장히 석탄 그 발전 비중이 크잖아요. 39%나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한국은 원자원 발전에 있어서 주기기, 원전의 주요 기기나 보조기기, 그 다음에 시공 부문에서는 경쟁력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원전의 그 개발 설계 부문에 그 최강이라면, 한국은 원전의 주요 기기, 보조기기, 시공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기기 쪽에는 두산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굉장히 그 중요하죠. 우리나라 최고 그 원자력 발전 분야 최대 기업이죠. 그 다음에 보조기기 쪽에는 우진이나 BHI 이런 데가 또 저기 유명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원전 그 시공 부분 건설이죠. 시공 부분은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이런 데가 중요 기업으로 알고 좋은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원전이 발전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도 원전은 잘 만드는데 얘네들은 좀 깡패잖아요. 전랑외교라 그러죠. 깡패외교. 그러니까 그 원전을 하고 싶은 뭐 사우디나 유나이티드 아랍 UAE나 이런 나라들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하고 싶겠어요. 깡패 같은 애들하고. 그러니까 한국 같은 좀 만만한 나라하고 하기가 좋겠죠. 또 미국도 그렇게 힘이 세니까 깡패짓 할 우려도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국가들이 한국과 원전 개발하고 건설하는데 협력할 여지가 훨씬 많다고 보여지죠. 그 다음 세 번째, 우진은 원자력 발전의 계측기 부문 국내 1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원전 4대 계측기 국산화했어요, 얘네들이. 그 4대 계측기는 뭐냐면 핵분열 상태를 측정하는 계측기 ICI 어셈블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어봉 위치 감지 계측기, 그래서 RSPT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냉각제 수위 계측기, 냉각제 그 물이 어느 정도 뭐 됐나 이런 거 측정하는 것 같아요. HJTC. 그 다음에 냉각제 온도 계측기, RTD. 요런 4대 계측기를 국산화한, 국내 유일 기업이다. 그래서, 우진이 눈에 띄는 기업이고요. 얘네들은 영업 얼마나 잘 되냐를 알아보려면 국내 원전 가동률을 봐야 되는데, 이게 2018년에는 원전 가동률이 65%였는데, 2024년 금년에는 85%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영업이 계속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걸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해상 원전 핵심 부품 제작 기술도 확보했어요. UAE의 그 원전 운영사 나와에너지 원자력 등급업체 등록을 해갖고 중동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UAE의 그 바라카 원전 1, 2호기에 56억 원 규모의 핵심 부품 공급을 한 이력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말해주고,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이라죠. SMR 관련 기술 개발로 신시장 개척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백승항 우진 그 사장이 한국 경제에
그 SMR 관련 기술 개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에서 그 소형 모듈 원전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약자죠. SMR을 한 80여 종류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우진은 SMR에 적용 가능한 핵심 계측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SMR 쪽에 또 계측기를 많이 공급하게 되면 우진의 그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글로벌 원전 그 투자 금액이 2016년부터 20년 사이는 363억 불이었다면 2026년부터 2030년은 1079억 불로 한 3배 가까이 그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까지 SMR 시장이 3천억 불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진이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다 이런 판단이 오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죠. 네 번째, 우진의 그 주가가 연중 저점 근처예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해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유망해요. 그래서 우진이라는 기업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를 보면 주가가 최저 수준인데 최고가 11,700원 대비 30%가 떨어져 있고 최저가 7,680원 대비 약 8% 정도가 올라 있어요. 얘가 8,280원인가 지금 그런데, 그래서 주가가 그 최저가 대비 한 8% 정도 올랐으니까 낮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재무적인 안전성도 탁월해요. 부채 비율은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 미만이면 안전한데 그게 4분의 1 토막이니까 굉장히 안전하죠. 그럼 당좌 비율은 272%, 당좌 비율은 100% 이상이면 안전한데 그게 2.7배죠. 그리고 유보율은 500% 이상이면 안전한데 얘는 1100%가 넘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아주 안전하고, 또 배당도 꽤 많이 줘요. 8,000원짜리가 주당 200원 배당을 줘요. 그러니까 배당도 많이 주는 편이죠. 그래서 우진이 아주 매력적인 기업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진이 왜 요새 주가가 이렇게 낮을까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이 아니라 친원전 쪽의 정책을 강하게 폈었죠.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을 강하게 펴다가 그런데 지난 그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그 정부 여당 국민의힘당이 총선에서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불당이 그 대승을 거뒀죠. 그 문재인 정권을 잇는 더불당이 대승을 거둔 바람에 원전이 또 탈원전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 된설을 맞았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전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원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시 투자자의 근원을 생각해 볼게요. 첫째가 뭐죠? 비트군물. 요새같이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시대에는 빚내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주식 자금의 30%는 항상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같이 나쁠 때는 장사가 불안할 때는 50% 내지 60%는 현금인 게 좋습니다. 현금성 예수금으로 갖고 있는 게. 세 번째, 주식시장의 세계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공부하는 자만이 승리하고 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투자자의 지론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요. 근데 이제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정치 경제의 변화도 알아야 되고 사회 변화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특히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하나 이것도 투자의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별 특성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미시의 그 기업도 파악해야 되고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은 게 주식 투자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업을 하는 주식 투자하는데 시간을 많이 못 내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은퇴를 하고 주식 공부를 하고 저도 개미 투자자니까 제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을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 저의 친지, 또 동창, 친구, 선배, 후배, 가족, 또 친척 이런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 갖고 좋은 정보를 나누고 싶어 갖고 이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투자의 동반자, 파트너로 삼으면은 시간을 아끼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는 우진 기업의 주가 수준하고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가시죠. 그럼 큰 두 번째 우진의 주가 수준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유사기업 비교 평가를 하죠. 아까 그 원전 관련 중요 기업 뭐죠? 두산에너빌리티, 우진, BHI, 뭐 현대건설 이런데 시공 쪽은 건설사들은 빼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너무 기업이 커가지고 무겁죠. 얘네들은 막 조 단위로 나가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빼고 작은 기업들 가지고 비교 평가를 해봤습니다. 우진은 원전 계측기 분야의 그 일이라면 BHI는 발전용 설비 분야의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매출을 보니까 23년도 매출이 우진이 1291억이고 전년 2022년 대비 플러스 4%가 매출 증가에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BHI는 3674억이고 매출 증가율이 플러스 11%예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그 기업의 A형은 BHI가 3배 정도 크네요. 우진에 비해서. 근데 영업이익을 보면 우진은 154억이래 갖고 영업이익률이 12%고 BHI는 오히려 151억밖에 안 돼서 영업이익률이 4%네요. 그러니까 수익성은 우진이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주가 수익비 PER을 보면 우진은 16.2배고 BHI는 30.4배예요. 2023년 말 기준으로. 그래서 5월 3일 주가 그 종가를 보니까 우진은 8,280원, BHI는 8,490원 이렇게 됐고 그리고 52주 최고가를 보니까 우진은 11,700원이라서 지난 7월 13일, 작년 7월 13일이네요. 그래서 11,700원까지 가서 지금 약 30%가 떨어져 있고 최저가는 7,680원이라서 작년 11월 13일 달성했네요. 지금은 약 8%가 올라 있네요. 이 반면에 BHI는 주가가 8,490원이고 우진보다 조금 비싸죠. 최고가는 11,670원이고 그래서 최고가 대비 약 27%가 떨어져 있고 최저가는 6,340원이라서 최저가 대비 34%가 올라 있네요. 그러니까 우진하고 BHI를 보면은 영업 수익성은 우진이 좋고 매출 증가율은 뭐 BHI가 좋네요. 그리고 주가 수익비, 주가 P가 저퍼로 따지면은 우진이 좋고 그 다음에 최고가 대비 많이 떨어진 것도 우진이 더 유리하고 최저가 대비 조금 오른 것도 우진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우진이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전략을 보면 지금 같은 그 395 시대에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라 그랬죠. 적어도 자기 그 주식 투자금이 1억이라면 한 5천만 원 정도는 현금 형태로 갖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은 좀 낮게 잡아라. 15% 20% 잡지 말고 5%에서 10%만 돼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자. 그래야 이 현금 보유 비중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고 우진은 증권사 목표가가 12,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얘는 8,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저가가 7,720원이니까 손해봤자 뭐 한 200~300원 밖에 더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8,000원 미만, 지금 8,280원이니까 만약에 얘가 출렁해갖고 8,000원 미만으로 오면 무조건 잡고 지금 우선 한 50% 정도 잡고 8,000원 미만 왔을 때 50% 잡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 그래프 차트를 보면 별로 안 좋아. 역배열 상태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한 다음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을. 윗꼬리 음봉, 위아래 꼬리에 생긴 음봉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이 조정기라고 보면 맞네요. 그리고 상승 반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영향도 받는 거라서 잘 관찰해 보시면서 저가로 내려왔을 때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급하게 볼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매도 전략은 1차적으로는 조금만 수익 내서 한 9,000원대를 넘어가면 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11,000원 넘어가면 팔고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다시 8,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얘는 좋은 주식 같아요. 원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전기는 점점 더 소비가 늘어나는데 그 원전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 같아요.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는 그 전력이 별로 좋은 전기가 아니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태양광은 밤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력도 바람이 안 불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전은 24시간 계속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질이 아주 고르고 좋은 전기라 그래요. 그래야만 산업이나 공장이나 병원이나 이런데 정전이나 이런 게 없이 잘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원전이 전기 질도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는 우진의 기업 개요와 그리고 재무적 안전성, 그 다음에 종합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더 힘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세요. 그럼 큰 세 번째 끝으로 우진의 기업 개요와 재무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은 원전 4대 계측기를 국산화한 계측 분야의 우리나라 선구자적 기업이라 그랬죠. 얘가 설립된 건 1980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업력이 벌써 44년이나 됐네요. 그리고 상장은 2010년 7월. 그래서 코스피 708이네요. 시총은 1683억 원이고 상장 주식이 2032만 3천 주. 약 2030만 주 정도 되네요. 대표는 이재상 사장이고 창업주 이성범 씨 그 둘째 아들이네요. 차남. 그 오른쪽에 사진이 있죠. 이재상 씨 있고 밑에는 이성범 창업주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직원은 157명이네요. 그리고 평균 연봉이 7,400만 원. 굉장히 좋은 회사더라고요. 알짜 회사네요. 그리고 회사 위치는 경기도 화성 동탄에 있고요. 그 이성범 창업주의 큰아들은 이재원 씨고 이 사람은 우진의 그 이사의 의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아들 이재상 씨, 요 일가 지분율이 31.57%, 약 641만 7천 주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도 꽤 많은 편이네요. 그리고 회사는 경기도 화성 동탄에 있고 주요 제품은 원전 사업이 매출을 27% 의존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계측기죠. 그래서 원자로의 중성자, 제어봉, 냉각수 온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하죠. 그 다음에 플랜트, 발전 공장 쪽인데 이 자동화 장치 CMS, 그래서 철강 공정 자동화 설비, 각종 설비에서 측정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설비 이상 유무를 조기 진단하는 것도 얘네가 하네요. 계측기 그쪽 같고. 그리고 이쪽에서 매출이 한 10% 정도 의존하고, 그 다음에 온도 센서, 계측 정비 사업, 산업용 계측기 이쪽이 매출이 제일 많네요. 62%네요. 그래서 반도체 공정용 온도 센서도 얘네들이 하고,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의 그 경상 정비 용역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계측기, 압력기, 유량기, 이런 유량, 교량 이런 것도 이렇게 이런 산업에 쓰이는 그 계측기도 생산해서 판매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그 센서 분야가 매출이 62% 이렇게 보면 맞네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을 보면은 성장성은 매출 증가율이 2022년도엔 15%였는데 2023년도엔 4%. 그래서
2002년도에 매출액이 1241억, 2023년은 1291억. 그래서 2022년은 걔 15%니까 고성장했다고 보는데 작년 23년은 크게 성장을 못했네요. 그런데 작년 4분기부터 매출이 361억으로 쌍 크게 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주목될 만하고, 영업이익률은 2022년에 10%, 2023년에 12%로 해서 꽤 준수한 편이고, 또 영업이익 증가율도 2022년 41%, 2023년 작년 29%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전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재무적으로 부채 비율은 22%고 당좌 비율이 272%고 유보율이 1105%라서 굉장히 재무적으로 안전하다. 배당금도 꼬박꼬박 주는 회사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종합 의견은 연중 저점에 가 있으니까 주가가 또 잡을 수 있는 좋은 시기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 유망할 거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도 유망한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좀 악재는 지금 친원전 정책을 표방했던 윤석열 정부의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 친원전 정책을 끝까지 잘 밀고 갈 수 있냐, 이게 관건인데, 우리나라가 살려면은 원전을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로 원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8,000원 미만에서 잡으면은 손해 보지 않고 수익이 나면 크게 날 수 있는 주식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280원이니까 지금 조금 한 30%나 50% 정도 내가 주식 살 수 있는 여윳돈을 사보고, 만약에 7,000원대로 떨어지면, 8,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더 사고, 이래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9,000원 넘어가면 좀 팔고, 11,000원 넘어가면 다 팔고, 다시 또 8,000원대로 떨어지면 무슨 일이 있어서 증시가 큰 충격을 받으면 그때 또 사고, 이렇게 해도 굉장히 안전한 주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라 그랬죠. 여기서 자기 책임은 수익이 나도 내 거고 손해를 봐도 나밖에 감당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재밌고, 재밌진 않죠. 좀 딱딱하죠. 좋고 유익하다면은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랑의 댓글, 격려의 댓글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